선생님, 사진을 찍으면 인상이 너무 세 보여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화났냐 피곤하냐는 말을 들어요. 거울로 볼 땐 괜찮았는데 남이 찍어준 사진에서 낯선 내 모습을 보고 놀라신 적 한 번쯤 있으시죠?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얼굴에는 아주 미세한 힘의 균형과 빛과 그림자가 숨어 있어서 같은 얼굴도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의학 용어는 최대한 빼고요. 우리 얼굴이 어떻게 인상이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지 재미있게 원리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인상을 결정하는 세 가지 비밀 열쇠부터 잡아볼게요. 눈이 예쁘다, 코가 높다 같은 평가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뇌가 아주 짧은 순간에 상대의 인상을 판단할 때 사실은 이런 단서들을 많이 씁니다. 첫 번째 열쇠는 빛과 그림자, 즉 얼굴은 3D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얼굴은 평평한 도화지가 아니라 울퉁불퉁한 산과 골짜기 같은 입체 구조예요. 조명이 어디서 비치느냐에 따라 튀어나온 곳은 더 밝아지고 들어간 곳은 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다크서클이나 팔자주름이 유독 진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갑자기 주름이 깊어진 게 아니라 조명 각도 때문에 그림자가 더 짙어져서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레이어, 즉 얼굴은 샌드위치라는 개념입니다. 피부 아래에는 피부 지방 근육 뼈 같은 층이 샌드위치처럼 겹겹이 쌓여 있어요. 피부가 두꺼운 편인지 얇은 편인지 지방이 도톰한 편인지 아닌지 안쪽에서 잡아주는 지지 구조가 단단한 편인지 이런 재료의 두께와 단단함이 다르면 같은 표정을 지어도 겉으로 보이는 모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열쇠는 근육의 긴장, 즉 보이지 않는 고무줄입니다. 우리가 무표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얼굴 근육은 완전히 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고무줄이 살짝 팽팽하듯이 아주 미세하게 당기는 힘이 남아 있거든요. 그 작은 힘이 쌓이면 본인은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는 화났나? 피곤한가?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눈썹부터 볼게요. 눈썹은 그냥 털이 아니라 이마 근육과 눈 주변 근육이 서로 당기는 힘의 경계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눈썹을 가운데 두고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거죠. 위로 당기는 팀은 이마 근육인 전두근입니다. 아래로 당기는 팀은 눈을 감는 근육인 알륜근, 그리고 미간을 찌푸리는 추미근, 비근 같은 근육들이에요. 이 줄다리기에서 어느 쪽이 더 자주, 더 강하게 힘을 쓰느냐에 따라 눈썹 모양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화나거나 집중할 때 미간 쪽이 찌푸려지는 느낌이 드는 것도 아래로 당기는 팀이 힘을 더 쓰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눈썹은 눈썹 안쪽과 바깥 부분이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앞머리가 상대적으로 내려가 보이면 강하고 진지한 분위기로 읽힐 수 있고, 꼬리가 상대적으로 내려가 보이면 순하거나 조금은 처져 보이는 분위기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정말 미세한 각도 차이인데 사진에서는 그게 꽤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음은 눈입니다. 눈은 시선이 가장 먼저 꽂히는 곳이라서 작은 차이도 크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눈도 감각이 아니라 구조로 보면 이해가 쉬워져요. 눈꺼풀을 단면으로 떠올려 보면 피부, 근육, 지방, 그리고 눈을 뜨게 하는 끈 역할의 상하 검각은 건막 같은 구조들이 겹겹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쌍꺼풀은 눈을 뜨게 하는 힘이 피부까지 전달되면서 피부가 한 번 접혀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부가 두껍거나 지방이 많은 편이면 그 힘이 분산돼서 주름이 덜 또렷해 보이거나 풀려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쌍수, 쌍꺼풀, 쌍꺼풀 같은 말로 한 번에 부르지만 실제로는 이런 구조와 힘 전달이 함께 작동하는 결과로 이해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눈에도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바로 뜨는 힘과 감는 힘이 서로 균형을 잡는 구조예요. 뜨는 힘 쪽에는 상안검 거근이 대표로 있고 감는 힘 쪽에는 알륜근이 대표로 있습니다. 뜨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느껴지면 무의식적으로 이마에 힘을 많이 주고 눈썹을 들어 올리면서 눈을 뜨려는 습관이 생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마 주름 패턴이 더 두드러져 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감는 힘이 강하게 작동하면 눈둘레가 조여 보여서 눈매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눈매 교정 같은 말을 쓸 때도 큰 틀에서는 이런 힘의 균형을 다루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로, 수면, 알레르기, 안구 건조 같은 컨디션에 따라 그날그날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제 입으로 넘어가 볼게요. 입은 말하고 먹는 기능도 하지만 내 긴장과 기분이 묻어나기 쉬운 신호등 같은 부위이기도 합니다. 입술의 볼륨감, 인중의 또렷함, 큐피드 보호 모양은 빛을 받을 때 입체감을 만들어요. 그런데 입술이 건조하거나 얇은 편이면 그림자와 반사가 달라져서 평면적으로 보이거나 힘이 덜 들어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개념 하나 더. 입꼬리는 선이 아니라 벡터의 합입니다. 수학 시간에 배운 방향과 힘의 벡터가 얼굴에도 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 내리는 근육, 입을 조이는 근육이 서로 팽팽하게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입을 꾹 다무는 습관이 있거나 턱 끝에 힘을 주는 습관이 있으면 입꼬리가 내려가 보이거나 뚱해 보이는 분위기로 읽힐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 모든 건 따로 움직이지 않고 한 팀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눈 따로, 입 따로가 아니라 얼굴 전체가 거대한 체인, 연결고리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이 잘 떠지지 않는 날에는 이마 근육을 더 쓰게 되고 그럼 눈썹이 올라가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이마 주름이 더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미간을 찌푸리는 습관이 있으면 눈 주변이 같이 긴장하고 그 긴장이 입 주변까지 이어져 입꼬리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 부위만 떼어서 보기보다 표정 습관과 연결 패턴을 함께 보는 게 더 설명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내 얼굴 관찰법을 정리해 볼게요. 조건만 조금 맞추면 왜 사진에서 다르게 보였는지가 훨씬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첫 번째, 힘을 빼고 보세요. 웃거나 찡그리지 말고 멍하게 중립 표정으로 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각도를 바꿔보세요. 정면만 보지 말고 45도, 옆모습도 같이 보면 그림자와 윤곽이 어떻게 바뀌는지 더 잘 보입니다. 세 번째, 컨디션을 점검하세요. 라면 먹고 잤는지, 잠을 못 잤는지, 붓기나 건조 같은 변수는 인상을 확 바꿔 보이게 합니다. 네 번째, 비대칭은 너무 놀라지 마세요. 왼쪽 얼굴과 오른쪽 얼굴이 다른 건 아주 당연한 일이고 정상인 대부분 양쪽이 다르답니다. 오늘 거울을 볼 때는 어디가 문제지?만 찾기보다 내 얼굴은 지금 빛이 어디서 오고 근육 줄다리기는 어느 쪽이 더 힘을 쓰고 있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원리를 알면 내 얼굴이 왜 그렇게 보이는지 이해가 쉬워지고 불필요한 오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